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공통국어 1 사단원 비판적 읽기와 주체적 수용에 대한 미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교과서 150에서 162쪽에 해당합니다. 잘 집중해서 함께 배워봅시다. 교과서에 동물도 권리가 있을까? 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이나 들은 후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이 글은 동물권에 대한 짧지만 깊이 있는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글의 특징을 살펴보면 동물과 인간의 유사성을 근거로 제시하며 글쓴이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고통받는 동물들의 모습을 나열하며 문제의식을 강조합니다. 질문의 형태로 독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며 사고를 확장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글을 통해 동물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탐색해보세요. 이 글에서 글쓴이가 제기한 핵심 문제는 닭과 코끼리와 같은 동물들도 인간처럼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려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의해 단순한 물건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지닌 존재이며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나타난 논증 요소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논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논증이란 주장, 이유, 근거를 갖춘 논리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주장은 글쓴이가 내세우고자 하는 의견, 이유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 근거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또한 논증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반론이란 상대가 제기할 수 있는 이의나 반대 의견, 반박은 반론을 논리적으로 반증하여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즉, 논증은 주장과 근거뿐만 아니라 반론과 반박을 통해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논증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영역법이란 이미 알려진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 됩니다. 대표적인 논증 형태로 3단 논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귀납법이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현상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참인 사실을 바탕으로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지만 반드시 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논증 방식으로 일반화 논증과 유추가 있습니다. 예를 살펴보면 매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떴다. 오늘 아침에도 해가 동쪽에서 떴다. 따라서 앞으로도 해는 동쪽에서 뜰 것이다. 즉, 연역법은 일반적인 원리에서 개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 귀납법은 개별적인 사례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교과서에 실린 글에 나타난 논증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글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로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적 사실로 척추 동물의 신경체계가 인간과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여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경험적 사실로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 보이는 행동과 소리가 유사하다는 관찰을 통해 동물도 감각적으로 고통을 인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글은 과학적 연구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의 두 번째 논증을 살펴보면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차별주의와 다르지 않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학적 관점으로 어떤 존재의 권리를 부정하는 태도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와 유사하다는 철학자의 견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인종을 기준으로 인간을 차별하는 것이 부당하듯이 종을 기준으로 인간과 동물의 권리를 다르게 인정하는 것도 차별적인 태도라는 주장입니다. 이 글은 철학적 논리를 통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차별을 극복하는 과정과 연결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주장의 세 번째 논증을 살펴보면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일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심리학적 관점으로 동물 학대가 감소하는 경향이 인간 사회에서 범죄율이 감소하는 경향과 유사하다는 인지심리학자의 연구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가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수록 인간 사회에서도 폭력과 범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관점으로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간디의 견해를 인용하여 동물 보호가 곧 문명의 발전과 도덕적 성장과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동물 권리 보호가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사회 전반의 도덕성과 인간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통해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네 번째 논증 요소는 동물의 권리에 대한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입니다. 예상 반론으로 동물은 인간처럼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도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즉, 인간과 달리 논리적 사고나 언어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존재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갓난아이도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지만 인간의 권리는 인정된다. 즉,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이성적 사고와 언어 사용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만약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갓난아이의 권리는 인정하면서 동물의 권리는 부정한다면 이는 종을 기준으로 고통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로서 차별주의 논리에 해당한다고 반박합니다. 이 논증을 통해 동물이 인간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논증을 효과적으로 재구성하려면 글쓴 이의 주장에 공감하는 경우와 공감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쓴 이의 주장에 공감할 때는 글에 제시된 이유 외에도 추가적인 이유를 생각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주장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논리적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면 기존 근거 외에도 윤리적, 법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사례나 동물의 고통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연구 자료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글쓴 이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을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주장을 설정하여 반대 입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이유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반론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함께 작성하면 논증이 더욱 탄탄해집니다.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권리는 인간 사회에서 형성된 개념이므로 동물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법적 권리는 사회적 계약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예상 반론인 갓난아이도 권리를 갖는다에 대해서는 인간 사회 내에서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는 반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의제를 다룬 매체 자료를 읽는 방법으로는 첫째, 여러 매체 자료를 비교하며 읽기로 같은 사건이라도 매체에 따라 다르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여러 자료를 비교하며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로 매체 자료가 제작된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 그 의도와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주체적으로 수용하기로 제공된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검토하고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없는지 판단하며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매체 자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며 니체의 한 문장을 전해드립니다. 저 높은 하늘을 향해 성장하려는 나무가 험한 날씨와 거센 폭풍우를 피할 수 있겠는가? 성장은 도전과 시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려움을 피하기보다 극복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비판적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길 바랍니다. 오늘 배움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